안녕하세요. 중앙대 광명병원 치과교정과 추연희입니다. 지난번 방송 나오고 나서 주변에서 네. 좀 반응이 좀 있으셨나요? 너무 예쁘시고 너무 좋으시다고. 유튜브 보고 오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. 정말요? 네. 더 많이 오셔야죠. 네, 오늘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실 건가요? 저도 아이 엄마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. 음. 소아 교정에 대해서. 어. 언제쯤 치과에 가야 되고 어떤 문제로 가야 되는지, 이 정도면 그냥 지켜봐도 되는지 이런 거 되게 궁금해 하시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드리고자, 물론 이제 오셔야지 정확한 판단은 가능한데 이런 케이스들이 있다, 제가 본 환자 위주로 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. 우와. 일단 소아청소년 시기에는 교정이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거든요. 영구치 개수라던가, 요즘엔 영구치가 없는 경우도 꽤 많아요. 그래서 엑스레이를 그거는 찍지 않으면 모르는 부분이잖아요. 그래서 영구치 개수라던가, 아니면 공간이 부족해서 치아가 못 나오는 경우, 아니면 굉장히 삐뚤게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. 그리고 애들이 이제 단 거를 많이 좋아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유치가 빠질 시기가 아닌데 굉장히 빨리 빠져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이제 부정교합이 유발이 되거든요. 그래서 그런 문제들, 그리고 가장 심각한 건 이제 골격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오셔가지고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. 근데 그런 거는 그냥 알 수는 없잖아요. 물론 골격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어머님들이 이가 거꾸로 물려요, 아니면 턱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, 아니면 이가 이상하게 물려요 하고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, 나머지 것들은 사실은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세요. 그래서 영구치가 이제 앞니, 위에 앞니가 나오고 제1대구치라고 하죠. 이제 큰 어금니가 나오는 시기에 오셔가지고 엑스레이를 한번 쫙 찍어보시는 게,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. 그때 당장 뭘 하진 않더라도 진단을 한번 받음으로써 앞으로의 교정 계획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. 간혹가다 이제 뭐 1년에 한 번씩만 보자 이런 경우도 있고, 왜냐면 충치 검진도 어차피 해야 되기 그쵸. 때문에 1년에 한 번씩만 보자 하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인 것 같고, 교정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시기를 결정을 해요. 그때 당장 시작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, 이제 뭐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, 혹은 영구치가 없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교정을 할 거다, 이런 계획을 대략적으로 세우고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보통은 체크를 하는데, 당장 시작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위주로 또 말씀을 드릴게요. 네, 알겠습니다. 보시면 이런 이제 가장 마일드한 경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치가 빨리 빠져버리는 경우예요. 그런 경우에는 공간을 유지를 해줘야 돼요. 공간을 유지하지 않으면 치아들이 쓰러지면서 이 치아가 나올 공간이 없어지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가장 간단한 교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. 공간만 유지해주는 거. 보통 몇 살에 유치가 빠져버리는 게 좀 빠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나요? 지금 보면은 위에 치아 같은 경우에는 이 어금니랑 그 다음에 이 견치, 그러니까 송곳니가 비슷하게 빠지거나, 아니면 요게 더 늦게 빠져야 되거든요. 네. 근데 보면은 여기는 지금 멀쩡하게 있는데 여기는 일찍 빠졌고,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은 이게 상당히 위에 있어요, 영구치가. 그래서 사람마다 이제 빠지는 시기나 이런 거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. 그래서 치과에 와서 검진을 받는 게 중요해요. 이 치아 같은 경우에도 여기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데 이제 먼저 빠져버리고, 여기는 공간이 좀 부족한 것 같고, 그래서 이 공간만 유지해줘도 충분히 교정을 안 하고도 부정교합이 유발이 안 될 수 있겠다. 그래서 이 공간 유지 장치를 해주는 거예요. 만약 이걸 안 하면 부정교합이 유발될 수 있어요. 이 치아들이 앞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. 근데 이걸 함으로써 치아가 제대로 날 수 있는 공간만 확보해줘도 큰 문제가 안 생기겠다 하면은 이런 걸로 이제 막을 수가 있는 거죠. 그럼 부착을 하고 나서 네. 어느 정도 기간을 유지를 해줘야 되는 건가요? 치아가 나올 때까지 유지를 해주는 건데, 이게 굉장히 커 보이잖아요. 근데 생각보다 아이들은 적응을 금방 해요. 굉장히 얇게 제작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고, 치아가 나면은 바로 제거를 하기 때문에 체크를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해주면 돼요. 그리고 아래 같은 경우도 양쪽으로 이제 요 치아도 송곳니가 올라와야 되는데, 지금 보면은 이쪽은 완전히 올라왔는데 여기는 아예 안 올라와 있죠. 이런 경우에도 공간을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, 이제 6개월 정도 지나도 이쪽이 안 나온다 하시면은 병원에 와보시는 게 사실 좋아요.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된 경우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안에 진짜 그냥 아예 영구치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? 그러면 이제 교정적으로 그 공간을 아예 없애기도 하고, 계획에 따라서, 아니면은 공간을 적절히 유지를 해주는 장치를 이용해서 추후에 임플란트 같은 거, 성인 된 다음에 그건 할 수가 있거든요. 계획을 세우기도 해요. 근데
만약에 입이 조금 나와 있고 치아 각도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공간을 없애면은 더 이 친구한테 좋겠다 그러면은 웬만하면 공간을 없애는 방향으로 계획을 좀 세우긴 하는데 네. 보철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. 어쩔 수 없이 골격하고 아. 치아의 조화를 보는 거기 때문에 네. 환자마다 굉장히 다 다르게 계획이 세워진다고 아. 생각하시면 돼요. 그리고 이게 가장 간단한 이제 네. 케이스들이었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치아가 굉장히 4개 다 지금 거꾸로 물리잖아요. 어머. 전체적으로 거꾸로 물리는 그런 친구였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치아 각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유치가 걸리면서 그렇게 된 거였거든요. 그래서 이제 턱 유도를 해봐서 진짜로 얘가 골격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치아가 진짜 걸려가지고 턱이 앞으로 나오는 건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. 그래서 지금 방금 보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치아가 걸리니까 턱을 더 앞으로 내미는 습관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치아 걸리는 걸 해소를 하고 앞니 각도도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앞니 각도를 개선하는 쪽으로 지금 치료 방향을 정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장치를 켰어요. 생각보다 되게 다양하네요. 그래서 이 디자인을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. 아, 효과적으로. 디자인을. 네. 디자인을 다 해서 보내는 거기 때문에 치과 이제 교정과 선생님이 이것도 잡아주는 영역이 있어야 돼요. 치아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잡아주는 영역과 그 다음에 액션하는 영역을 나눠가지고 잘 생각을 해서 보내야지 효과가 좋아요. 이런 식으로. 이게 4개월 만에 바뀐 거예요.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. 정말요? 잘 끼면 효과가 좋아요. 그리고 원인 분석을 잘 해야 되는 거죠. 한마디로. 진단을 잘 해야지 이런 식으로 빨리 해소가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1차 교정을 시기에 맞게 잘하면 나중에 오히려 훨씬 더 가지런한 치아로 있을 수 있고 또 교정을 하게 되더라도 더 빨리 되고. 그죠. 더 범위가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기간이나 범위가 줄어든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2달 만에 할 걸 나중에 관리 안 하고 있다가 2년 하는 2년 하는 거죠. 거죠. 그렇죠? 네. 근데 2달이나 4달 이렇게 되는 거는 굉장히 빨리 되는 사례예요. 1차 교정 같은 경우도 한 1년 정도 잡으시는 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리텐션 유지 기간이 계속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사례 같은 경우에는 진단을 이제 적절히 해서 빨리 된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 뒤에도 네, 케이스를 제가 계속 보여드릴 건데 네. 오래 걸리는 케이스도 있고 이제 나중에 커서까지 지켜봐야 되는 케이스들도 많이 있어요. 성장을 다 한 다음까지 하기 아주 위해서. 어렸을 때는 필요한 것만 최소한만 이렇게 그죠. 하고 턱이나 이런 성장이 다 끝나면 그때 또 2차 교정으로 넘어가는 거죠. 네, 그죠. 아. 안녕히 계세요.